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시작합니다. 오늘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결방이 됐는데 왜 쉬었죠? 예, 한글날 때문에 쉬었습니다. 한글날. 예, 자 오늘 또 나오신 분 소개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쪽부터 소개해 줘. 이쪽부터. 네, 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원래 하시려고 했는데 성경열 의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패대기쇼의 위원장이죠. 금홍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패대기쇼의 사단법인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정재학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패대기쇼의 전문 변호사죠. 이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쉬고 나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패대기쇼. 아니 정말로 반응이 좋습니까? 정말로 좋습니까? 한 분한테 들었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유 대표 말이야. 반응이 좋다고 막 카톡에 보냈던데. 아니 진짜 한 분이 잘 모르는 분인데 나하고 갑자기 패대기 쇼한테 탁 하더니 재밌대. 그래요? 딱 두 마디 하대. 근데 좀 길어. 불만이 있어요. 왜 디트가 이렇게 소홀히 해? 뭐를 디트에 오랫동안 이렇게 메인에 못 달아놓더라도 옆에 이렇게 별도로 달아놓든지. 지금 별도로 다른 별도로 있습니다. 무슨 찾기가 가수랑 같이 그러니까 항상 수준을- 올려놔요. 같이 항상 왜 있어요. 아니, 같이 올리냐고. 그거 어떻게 같은 급으로 이렇게 올려놔요? 거긴 2명이 하고 여긴 5명인데. 중간에 현장으로 패대기라고. 이지수 PD 잘 들으셨죠? 우리도 그래도 네네네. 나름 대전에서 그럼. 한다는 사람들인데 영역별로. 우리는 둘이 하는 거랑 아니, 찾아보기도 어려워. 검색해서 가거나 막 여기저기 뒤져서 가거나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복자방 하나 만드세요. 예, 독자적인. 요 상황을 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이지수 PD가 지금 다 뒤다보고 있기 때문에 반영할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쭉 나올 건데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자기 주장만 얘기를 오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또 가이드라인을 왜냐면 남의 얘기를 갖고서 뭐 얘기할 거 없고 왜냐면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하게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장만 펼치면 된다 얘기죠. 남을 알겠습니다. 힐난하고 네, 남을 네. 비판하고 할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몇번 짜고 되겠습니다. 뭐 1번 해봐 이제. 위로부터 이제 아래 위 그냥 했으니까. 훑고. 100일 됐죠. 자, 자칫 단체 이거 재미있는 소재? 재미있는 소재요? 무슨 뭐 근데 뭐 얘기는 이거는 일단은 해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 해봐야지. 해봐야지. 무슨 뭐 대전시장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100일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뭐 몇 개월 이렇게 허니문 기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100일은 뭐 자기 공약, 자치단체장 공약 다듬어서 확정해서 발표하고 민선 6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얼마나 생겼냐라는 걸 갖고 보면 제가 세 지역이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대전광역시장이 시민들의 우려와 또 시민들의 생활거리를 걱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00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성 그 정무부시장 취임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죠.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인사청문회 논란도 뭐 그런 것도 있었지. 도의철도 논란, 또 특히 선거법 위반.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시장이 시민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150만 대전 시민이 시장님을 걱정해야 되는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100일에 있어서 대전광역 그 시장님 100일과 관련해서는 좀 기대보다는 벌써부터 우려가 컸던 100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 의원님께서는 조금 남다르다 감에 갔을 것 같은데. 100일을 평가한다는 게 좀 성급하기는 한데 이제 세종시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세종시가 정부 부처는 뭐 거의 다 내려와 있지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시장도 오는 정부 부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영향력이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응하는 도시계획 이런 거에 대한 권한과 예산 같은 게 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모색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충남도 안희정 지사께서 충청권을 대표하는 유일한 차기 대권 주자로 딱 부각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좀 부각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별다른 뭐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대전시장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사실은 사면 초가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뭐 좀 더 지켜봐 가면서 대응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잘한다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그래도 그 안정적으로 100일을 맞이한 분은요. 저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플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지금 세종시의 가장 큰 과제는 행정도시 정상 추진되게 하는 거하고 지금 조치원하고 이 격차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자기 플랜을 갖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 지금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히 뭐 행정 추진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춘희 시장이 그래도 100일을 가장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맞이한 것 아닌가 이런 평가.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 전임 시장이 하는 방식하고 좀 많이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전임 시장은 조금 문제를 좀 많이 지적받기도 해서 이춘희 시장이 좀 무난하게 지금 하고 가는 것 같고요. 충남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충남은 뭐가 문제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충남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이 시중에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제일 행복한 공무원이 충남도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도지사가 행정을 챙기지 않고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어디에서 뭐 시민평가나 어디 국가정책평가 같은 거에서 꼴찌하면 어때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가장 편한 공무원이 저기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안살림을 챙기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난 4년에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최근에는 아까 대권 후보로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정당이나 서울 쪽에 지난 4년에서도 뭐 강연을 많이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 뭐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좀 챙기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기 집안 식구들은 안 챙기고 옆집 아줌마하고 다른 아들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비아냥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안 살림 잘해야 나라 살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하여간 대권 후보로 뜨니까 더욱더 요새는 뭐 당 살림까지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부분은 도민으로서 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권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공약이 좀 무리한 게 많았다 이렇게 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너무 낮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게 좀 무리한 공약을 하는데 그걸 지키느라고 너무 지금 무리수를 두고 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경청 부분도 그래요. 지금 아까 시민행복위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장이 됐으면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끌어가고 4년 후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저께 나 그 부분은 좀 위험한 발언이더라고.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뜻에 의해서 시장이 끌어가는 게 아니고 시민의 뜻에 의해서 나는 시장을 끌어갈 것이다. 그럼 시장 뭐 할래? 내 뜻에 의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시민의 뜻에 의해서 이게 끌어가는 건 맞지만요. 내 생각을 비춰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 이렇게 막 시민의 뜻을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자고우면돼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너무 자고우면하고 자기 색깔을 못 드러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권선택 뭐 그런 경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고. 역지사지로 얼마나 꿉꿉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권 시장한테 능력을 100% 발휘해봐라. 좀 인간적으로 무리예요. 이것이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는 조금 여유를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어려운 분한테 계속 당신 뭐 선거공학 뭐였는데 왜 못해 대전철도가 어떻게 된 거야 뭐 경청이 뭐야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님 대단하시네요. 권 시장 같은 경우는 평가를 좀 보류하자 이거고 그다음에 안희정 기사 같은 경우는 내가 느끼는 감은 대통령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정치인이다 뭐 무슨 충남지사가 나는 태생이 정치인이다. 그러면 지사라고 뽑아준 충남 도민들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지금 정재학 이사장 말대로 도정에 충실해야 된다. 대통령 나중에 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충청도 기대하죠. 근데 지금 나가는 것은 웃자란 거죠. 오버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나가는 거고. 이춘희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정치인 색깔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춘희 플러스 안희정 나누기 2 이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춘희 시장 같은 경우도 세종시장으로서 정적인 멘트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상징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우리 아주 객관적인 위원장께서 평가. 하고 싶은 아니 얘기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까? 저 말씀해요. 동의해서 아유,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불만이 많아요. 제가. 그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대권 주자로서 기대가 너무 커서 오히려 언론이 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별로 이렇게 성과 낼 수 있는 게 별 재미가 없어. 예를 들어서 삼농혁신. 형님 삼농혁신 몰라, 지금 뭐예요? 그거 계속 물어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창조 경제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대권 주자로서 주변에서 비춰지는 또 그와 관련된 행보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좀 지켜볼 그런 대상이 분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디 선 의원님 권 시장님에 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권 시장 저래가지고 문제 없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걱정해서 나오는 거지 뭐 애정이 없다거나 잘못되기를 바라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켜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공무원들 만나보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 중심 잡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은데 권 시장님 들으면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단호한 이럴수록 좀 할 일을 분명히 챙겨서 하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왜 이 사람을 쓰는지 의연함이 필요한 거지. 이 지금. 사람과 나의 정책 기조의 동질성은 뭔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정책적 성과는 뭔지 이런 걸 좀 분명히 해줘야 그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더 애정이 더 커지고 이 의기를 잘 극복하는데 협조하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 권 시장님이 그런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 이사장 가까우니까 한번 아니, 말씀하시죠. 요즘은 조금 대차게 해요. 자기 색깔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환경이 자꾸 그렇게 되니, 여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이춘희 시장하고는 누가 가까운가? 잠깐. 이춘희 씨. 잠깐 권 시장님이 여기 가까운 분들 없어요. 권 시장님이 저는 그냥 알고만 지내는 권 시장님이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강해요. 다 단호함이 있어요. 근데 디테일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잘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야. 그냥 러프하게 가도 되는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임 100일 갖고 섣부른 평가는 좀 금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 자 다음 넘어가죠. 그럼. 자 다음 몇 번을 선택, 우리 가운데 선병렬 전 의원님. 요거 할까요? 요거 하지 뭐 행복이 요거요? 보이네. 아까 보인 거 아니야? 아 미치겠네. 저거 대전 시 얘기 아니에요? 예. 시 얘기입니다. 시 얘기. 자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권선택 시장께서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행복위원회를 이제 운영하겠다고 지난 이제 9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행복위원회는 시장하고 민간위원장 2명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50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임기는 2년, 그리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서 한 100명 정도는 한시적으로 추가를 모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20년 넘었지만 아직도 보면 자치단체장하고 소수 관료 위주의 시정 운영이 다 되고 있어요. 근데 무슨 행복위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위원회, 그 시민 시민자문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좋은 근데 거. 자문위원회 그러면 이제 행복이라고 몇 명 형태지만 여기 500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금봉서 부위원장 말이지 이제 문제 지적하는 거 보니까 대충 금방 알아들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과 몇 명의 관료. 소수 관료 위주로 운영해왔죠. 지금까지. 저게 보면.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항상
대전시장 하는 걸 시시콜콜한 걸 여기서 의견 들어갖고 다 한다 이런 아니, 개념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하는 단체부터 밝히고서 얘기를 해야지. 저게 뭐 하는 의견 단체야? 수렴하는 거야. 의견 경청에 경- 한번 뭐에 소위 얘기해서 시정 운영 경찰을, 과정에 경찰을. 이를테면 뭘. 저는 지금까지 대전시정 운영 과정에서 이를테면 저기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나 엑스포 과학국 남문광장에 그 그늘막 만들어 놓은 거나 이런 게 시민들한테 요거도 먹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전 민선 5기 때도 보면 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다시 주소 담은 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엑스포 과학공원에 롯데 테마파크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게 시민 500위원회가 옛날에 금홍섭 위원장이 하던 참여연대나 뭐 환경운동연합 같은 시민운동단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뭐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막아줘? 이를테면 결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전광역시가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안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안건을 올려서 이 행복위원회 500명 분들한테 어떤 방식이든 의결하는 거야? 의견을 손 듣는 들어서? 거죠. 의견을 강제력 들어서 없어. 아, 구체성. 500명의 예, 의견만 듣는다. 들어서 들어서 그 어떻게? 부분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죠. 여기 시 관계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대전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거는요 이미 저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요 보편화되어 있는 위원장이 진짜 그런 발의하지 정책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아니 예, 근데 예. 의원회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적절하게. 대전에 100개가 넘어요. 네, 의원 제도가 대전시에만. 있는데 예. 이거 옥상옥이에요. 왜냐면 저쪽 우리 동네에 산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그거도 들어야지. 하고 이거도 하겠다는 거지. 꼭 그 옥상옥이 이를테면요. 제가 영국을 아니, 지방자치 근데 사례를 봤는데 거기는요 이런 게 보편화돼 있어요. 일반화돼 있고. 아니. 심지어 거기는요 3,000명, 5,000명 단위의 그럼 차라리 집단을 3,000명, 5,000명 하면 낫지. 아, 그러니까 500명이나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아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나는 이걸 반대하는데 왜 반대를 하냐면 사실은 시정을 이렇게 견제 감시하는 그 영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회가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재기능을 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문제점을 다 제기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이제 뭐 아까 나름대로 뭐 언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시민단체도 뭐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아까 의회도 제대로 못하면 그런 거 없애고 이렇게 가면 좋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아까 옥상옥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만 이거 이러지 말고 갖고 3천 뭘 그래? 150만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지 직접.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 위원회를, 위원회하고 응. 시장 의사하고 맞으면 쓸데없는 거고 똑같은 거면 쓸데없잖아. 뭐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비용만. 다르면 충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충돌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돌되면 이거는 뭐냐면 위원회 마음대로 할 거야?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게 있어. 아까 뭐 의회 얘기하고 언론 얘기하고 시민단체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광역자치단체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이라는 게 이게 집행부의 권한이에요. 아니 충돌되면 어떻게 아니 할 그러니까 거냐고.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여론 수렴을 해서 하든 그 집단의 저는 그 소위 얘기해서 권한이라고 봐요. 그동안에는 제가 단체장과 소속 관료 위주로 시정이 다 결정되고 집행됐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복위원회 500인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시정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아니, 무슨 근데 문제가 봐봐.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도시철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봐. 고가형 무슨 자기부상으로 하자. 그러면 시장은 그냥 여기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아니, 뭐 잘못되면 거기서 결정한 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500인 위원회에서 도시철도를 안건을 올릴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논의하는 게 적당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다 모든 지역 현안을 다 거기에 올려갖고 의견 수렴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그 최소한의 절차와 장치 시민 참여형 이런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마저도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그럼 있다고 이게 봐요. 여기에 사무국이 구성됩니까? 별도의 실무 시스템 TF팀이 네. 아마 만들어. 사무국이 그건 또 구성되면 비용이 예산 들어갈 거 나가죠? 아니에요. 또. 예산은 크게 뭐 기존의 아니죠. 행정 낭비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에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 사실. 위원회 소집하면 교통비라도 또 아니 드려야 교통비는 되잖아. 아니, 괜찮고 그, 교통비는 그, 문제가 안 네. 되고 500명 모시면 교통비가 안 되고 그럼 500명으로 또 이제 분과위원회 나눠져야 되겠죠. 그렇지.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도 있어야 돼. 총구 파트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그 교통비나 이런 거는 지급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비용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트별로
그럼 파트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500명 나는 한꺼번에 이런 걸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위원회가 우리 금홍섭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되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 환경, 의회 따로 있고 집행부 있고 다른 위원회들 다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건 안 돼도 또 하나는 안내하는 방향으로 행복위원회 500명으로 구성하면 이 500명 구성이 권 시장 프렌들이 한 사람이 가겠어요? 아니면 또 반대적인 사람이 가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프렌들이 한 사람 새누리당 지역위원장도 넣어주고 이렇게 아니 한다면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지 않고 확실한 반대 의견 권 시장에 프렌들이 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아무래도 수밖에 없다면 나는 이것도 이제 아까 내가 공약 중에 얘기한 큰 공약 경청 시장의 어떤 큰 방향 그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대안이 있는 쇼라고 하니까 내가 대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을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시가 직접 하지 말고 아까 도시철도다 2호선이다 그러면 아주 객관적인 곳에 그걸 맡겨가지고 그 도시철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말 시민들의 의견대로 하고 싶다면 그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에서 아 좋다 고가가 좋다 그러면 그때 결정해서 돼. 그걸 그러지 않고 여기서 얘기해서 되겠어 이게 시장의 의견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권 그래서 시장이 대안으로 한다면은 여론조사를 외국의 그 정리 좀 지금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 왜 또 인상을 써? 아니 권 시장이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 권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경청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걸 내세우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공약도 이행 안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이것도 공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약을 경청이- 했기 때문에 공약이 할 수 없이 네.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약 일일이 다 하다가 대전시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 중에 굵은 거는 지키고 자질구레한 건 경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아니, 일이 나는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아니 그러니까 동의해. 아니 이거는 뭐 큰 문제도 아닌데 큰 문제야, 나중에 큰 문제. 문제가 되면 문제 제기하셔요. 아니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니 이거는 이거 하는 거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걸 통해서 문제는 권 많은 시장의 어떤 그 지금 사전에만. 시정 방향에 대해서 난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민들의 그 의견을 경청하려면 이런 방식을 쓰지 말고 여론조사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이잖아요, 그게. 그래 여론조사를 아니, 그 여론조사도 비용이 다 들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다 여론조사 아니 그거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고 단체장 뭘로 뽑아요? 아니, 대통령 뭘로 뽑고 그렇지. 그냥 다 여론조사 내가 하는 얘기가 하면 그거요. 되지. 알겠습니다. 단체장이 아니, 어려울 때는 단체장이 그 고도의 그 소위 말 정치적 판단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응? 통일주체 국민회의 된단 말이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예. 나도 그런 우려가 아무튼 긍정적이고 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서울시에도 정책 토론회가 있고요. 광주시에 가보면은 시민 아고라 500이라는 게 있고요. 또 충남도 또 뭐라 그럴까? 타운홀 도민 미팅, 정상회의가 정상회, 있죠.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만든다고 했으니까 옥상옥이 되지 말고 좀 더 우리 시민의 의견을 집약돼서 뭔가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어쨌든 민간위원장을 선병렬 위원장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 또 반대? 바로 그거 손사를 아니 이거는 순수 봉사직이야. 그 순간에 여기 수당 하나도 없어요. 여기 교통비도 지급 안 돼요. 아까 한다는 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잖아. 왜 나- 뭐 싸우려고 그래. 이게 아까 다른 지역에 이런 의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는 징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의견 수렴 뭐 하나의 방법이죠. 지금 의견 수렴은 우리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모여도 온라인상에서 의견 수렴할 수가 있어. 근데 굳이 이걸 아날로그적으로 500명 모아놓고 이제 타운홀에서 내가 이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아니다는 거지. 우리 위원장만 좀 긍정적인 것 같아. 응? 아니 저는 그거 이런 게 더 다양하게 더 방식이 세련되게 진행해야 시각이 하여간 뭐 시민 그럼요. 아니, 운동하시는 아니, 분들이니까 주민 아니 저는 여기 위원 내락받아놓은 아니 저 여기 위원으로도 안 들어갈 거고 얘기하는 전혀 거죠. 없는데 위원장으로 내가 해줘야 아니 돼. 저는 제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하면서 타 사례 외국의 사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다양하게 더 전자적 형태로 있어야지 이게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거지. 지금처럼 주민 참여를 자꾸 이 얘기하시면서도
이런 부분도 한다고 시각이 그러면 완전히 갈리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는 아니, 아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셔야 다른 돼. 시각에서. 이런 거를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뭐 시장 맘대로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방식을 달리해서 아까 이거 여론조사를 방식으로 아까 해라. 서두에 우리 이성희 사회자께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게 공격하지 말라고 공격이 아니지. 자기 얘기만 주장만 얘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우리 저 이현 변호사는 이게 나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나는 이거는 싫다, 이거야. 싫다. 이거 통일 주체 이거는 국민회의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걱정이 한편에 있냐면 아까 일부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무원은 견제 조직이 될 수가 있고 그럼 공무원들이 이제 손 놓고 모든 일이 있으면 의원회에다 그렇죠. 상정. 난 그것도 싫어. 물론 할 수 있는 물론- 아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 자꾸 들어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아니 금홍섭 위원장도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건 나도 이해해. 알아. 무슨 아니, 뜻인지 나쁠 알아. 게 뭐가 있어. 그럼 나쁜 게 뭐 그렇지만 있어. 다른 지역의 의원회를 다른 지역의 그런 아류들을 그냥 답습하고 공무원과 의원회가 유리되고 그리고 이 조직 자체도 만약에 시민단체 옛날에 그 건강한 시민단체적 성격으로서 이런 게 이루어지면 또 괜찮아. 시장이 제안해서 관변단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500명 내중에 거기서 80대 20의 법칙이 작용해갖고 이 의원에도 그냥 한 20, 30명이 이렇게 주도하고 이렇게 가루려가 명확 관할. 관할하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이거 이런 게 있어야 맞아. 된다는 이거 만들면 내가 기자 생활 30년 했는데 나중에 왜 이런 거 만들었냐고 또 폐기해야 될 위원회 중에 한 100개 중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 자 우리 그래서 금홍섭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번 예. 아니 금홍섭 위원장이 나서서 이런 의원회를 하나 왜 만든다고 왜 대전시 아니요, 그건 입장을 그건 내가 아니고. 해명을 해야 아니, 되는 대전 거야? 아니요, 입장 하지 말고 예. 내 입장만 얘기하세요. 내 입장은 뭡니까? 우리. 내 얼굴 요거도 먹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이거 준비 좀 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있는 거 같은데. 뭐 있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다니까.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아이고 내가 뜯어줄까?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대전 마케팅공사 이명환 사장 내정. 누구야 저분? 근데? 오늘 내 여기 디트뉴스 이면희 부장 기자가 네. 이거 잘 썼더만. 네, 봤어요 저도.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니 아마 나 대충 읽었는데 하여간 모르고 인선했다는 게 권 시장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심는 것보다. 응? 지금 이제 아니, 얘기는 모르고 인선을 했다니 시장이 아니, 임명권자가 몰랐단 말이야. 이 그렇죠. 진영자를? 이 페이퍼로 했다는 거예요. 페이퍼. 아니, 공모에 의해서 우리 정해진 이제 거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페이퍼로만 알고 후보자를 이명환 씨로 접촉한 했는데 두 명 최종적으로 김학일 전 마케팅공사 이사와 이명환 이분하고 내정자하고 이제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돼서 누가 결정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인사위원회? 인사 추천위에서요. 추천을 그래서 시장은 그럼 아무 중간에 개입을 안 했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29일 날 인사청문회를 대전시 의회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이명환 이 내정자가 마케팅 공사 사장에 적합한가? 뭐 이런 얘기죠. 먼저 한번 얘기하시죠. 말문을. 저분이 근데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기사는 봤어요. 기사 봤는데. 나온 거는 이분이 공주 출신으로. 아니, 저는 그- 답답한 게 뭐냐? 구멍석 위원장이 모르면 정말 모르는 아, 분이야. 이게 저 그럼 답답한 어디는 게 뭐냐면 나도 지금- 마찬가지고. 엑스포 그 재창조 사업을 다 거기서 해요. 물론 그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하고 하는 건데. 아니 김홍섭 위원장을 사장시키면 안 돼? 응? 김? 아 그러면 아 미안해.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냐? 김 위원장으로 이름이 외우기가 어려운 모양 성이. 그러게.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 드라마타운 만들어야죠. 사이언스 컴플렉스라 그래갖고 20층 넘는 그 2천억 이상 그 민간에서 맞아, 투자받아갖고 중요한 해야지. 거기다가 DCC 확장한대요. 그 옆에 또. 무역전시관 그 없애고 크게. 예, 크게 해야 돼요. 또. 하기는 맞아. 그런 거 해야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이 현안들이 있는데, 과연 저도 그 이면희 기자가 쓴 기사를 봤는데, 저렇게 듣도 보도 못한 분을 거기 마케팅 공사 사장으로 앉혀서 과연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특히 보면 이 마케팅 공사가요, 대전의 4개 공사 중에 가장 이 문제가 많은 그 기관인 적자도 있고,
또 이 운영 관련해서 이거 만들 때부터 이게 논란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피아를 비판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일에 책임자를 이렇게 심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분의 능력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정 과정, 내정 과정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마케팅 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실패했을 때는 본 시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자기가 책임을 떠안아야 될 일을 추진할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밑에서 누가 위원회에서 이 사람 하라고 해서 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나중에 그럼 책임질 때 난 그냥 위원회에서 올린 사람이라 임명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해서 난 책임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금이라도 권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이 사람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거 한번 우리 저 시민들 안심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금홍섭 위원장이 하면 안 되겠냐고 사장. 김홍섭이 아니고 공모를 안 했잖아. 공모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음 이제 그럼. 추가 공모가 있으면 근데 이게 그거 끝나고 나면 저런 마케팅 얘기하죠. 공사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마케팅 공사 사장 연봉이 얼마나 돼요? 그래도 꽤 되죠, 꽤 되죠. 아, 나 정확하게 8천만 원 그쵸. 정도 되지 8천 않겠어요?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부시장급이 그 정도. 한 1억 가까이 돼요 다들.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뭐, 근데 뭐 왜 이렇게 촬영이- 공모들을 안 했을까? 6명이 했습니다. 예? 6명. 6명 누구 했어요? 그거 알아요? 그 중에는 뭐 지금 나온 거는 이제 김학일 본인도 한번 했어요? 못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는 거는. 자격 요건이 이사하고 뭔데? 뭐 제주 무슨 관광공사 사장도 뭐 전직 뭐 이런 거 있고 또 코트라의 임원 전무급도 뭐 왔다는 얘기도 있고 스펙 좋은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김학일 씨랑 둘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낙점된 게 이제 이명환 대장입니다. 아니야.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저번 선거에서 이제 초반기에 여론조사가 워낙 박승효 후보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시중에 있어요. 많은 인재군이 박승효 캠프 쪽에 몰리고 권선택 군에는 좀 인물군이 없다. 예를 들면 문화계 같은 거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예술 관련되는 단체장을 하나 구하려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수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탕평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까 이거 하기 전에 김학일 후보 같은 경우가 박승효 쪽에 섰는 모양이죠. 이렇게 뭐 그렇지는 그렇지는 아닌데? 않고 그거 원하고 아닌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러더라도 저번 어디죠? 여기 도시공사 사장 할 때도 이 후보군 2-3명 안에는 또 박승효 쪽에서 후보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했는데 이럴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탕평책 인상을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능력 있는 사람 함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발생되고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그거 참 들거든요. 좋은 얘기네. 네. 그래서 모처럼 좋은 얘기 하는데. 이제 계속 좋은 얘기했어. 나 4등 아니요. 그래? 시청자가 물어보니까 저번에 해가지고 나 자학해가지고 나 4등 아니냐고 아니, 해서 본인이 4등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래 내가 4등이라고 내가 스스로 했는데 이거 열심히 본 사람이 아닌데 2등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1등은 누구예요? 그런데 얘기는 안 하더라고. 이게 지금 권 시장께서 이렇게 공무제로 많이 가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공무제라는 거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요. 저거 해봐야 다 짜놓고 하는 건데. 맞아. 그렇죠. 가서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사전에 또 뭐 이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뭐 사전에 선대가지고 나 해줄 것 같으면 내가 공모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가로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망신당할까봐 공모를 안 해. 불놀이 쓸까봐. 네, 안 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또 타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은 뭐 내가 거기 가서 반대편에서 하나마나 내가 또 들러리 괜히 저쪽에 걸떡거린다고 배신자 소리 들으니까 배신자 소리. 이쪽에 계속 있어야지 하고 공모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훌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막 거기 밑에 가서 일할 수 있어.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분들만 그래 맞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거기서 선택지가 상당히 빈약한 거지. 지금 그 공모 받고서 임명 못한 자리도 많죠. 몇 개 있어요. 아니 아직은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신임 무용단장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인사들 그거 못 자리하고. 뽑았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제의 취지를 널리 선전하고 정말로 공무를 하면 대전시에서는 원래 유능한 사람을 잘 가려내서 뽑는다. 이런 신뢰를 공무제 자체가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공무를 빈약하기 하더라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홍섭 위원장 같은 경우 하고 싶지 않겠어? 나 아니요, 가고 싶는데 없어. 공부했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방식이잖아. 아니, 우리 그러니까 이성희 공부를 정도 마찬가지. 공모가 법으로 하도록 돼 있대요. 공모를 해서 후보들이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유찰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유찰 뽑으면 안 된다. 유찰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임 그러니까 무용단. 유찰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좋은 분 올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차 공부, 3차 공부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냐 이런 아니야. 얘기를 내가 아까 금홍섭 위원장 얘기했는데 내가 금홍섭 위원장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권 시장이 당선되고 이런 멘트를 했어요. 민주 개혁 세력이 집권을 했다 대전에서. 그러면 뭐 민주 개혁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금홍섭 위원장이고 그 역할을 했더 아니 나는 아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인사는 이런 게 있어요. 인사는 만들어진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니야. 가능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큰 물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사람은 다 일하고 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뭐 그렇게 하면 이명환 사장도 뭐 미완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공헌도가 좀 있어야지. 근데 금 위원장 하지 마. 그거는 아니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마케팅 공사 어느 사장은- 영역이든지 간에 응? 아니 가만있어 봐. 내 마케팅 공사 사장은 분쟁에 많이 휘말릴 수 있는 직책이야. 이미 아니 여기 버스 지나갔고 저도 몇번 했잖아. 아니 여기 버스 그래서- 지나갔고 다른 영역에서 다시 할지 그랬다는 모르잖아. 우리가 제가 여기 얘기했으니까. 적어 온 게 있어. 이게 아니, 소송을 이현 변호사가 논란이 되게 많았어. 이 지금. 변호사한테 줘야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도 논란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난장판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아니, 그래. 그 난장판 영혼이 깨끗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걸 풀 수 있는 인물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명환 사장 그거 어렵죠. 이 내정자는 어떻게 해야 돼? 29일 날 그 인사청문회 믿어보고 뭘 믿어봐 그거 뭐 그냥 통과하는 되는 거지. 인사청문회 무슨 인사청문회. 김민식 의장은 도덕 짜증나. 검증까지 하겠다라고까지 하는데 아유 검증 내가 우리 내가 예측할까? 무조건 통과요. 통과? 예, 물어보지도 마. 시간 낭비요. 알겠습니다. 패배기에서 우리 정재학 이사장이 이렇게 세게 나 얘기하시면 화나면 진짜 아니 2등 가더니 세게 세졌어. 1등 아니 하려고. 정리하기사야. 아니 그건 엄청 아니고 많았네. 내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내가 저번에도 반대했지만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낭비지. 근데 저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인사청문회에서 의회에서 만약 이걸 해서 문제 제기해서 여론에서 저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대전시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인사청문회 부결되면 어떡할 거야? 패대기시에서 아니, 탈락할 거야? 탈락하고 모든 업무에서 손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갈 거야. 진짜. 아니 왜 그러면 나를 거려야지. 아니 내가 30년 기자 생활을 너무 세게 공약하시는데. 15년은 서울서였고. 별로 센 것도 아니고 아니요. 서울 내려가는 게 뭐가 센 거야? 뭐 한명다리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게 이렇게 센 아니고. 거지. 아니 내가 미안하지만 내 자랑을 좀 할게요. 내가 서울에서 15년 기자 생활하고 대전에서 15년 기자 생활했어.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남을 볼 줄은 알아요. 정책도 볼 줄 알고 인물도 볼 줄 알고. 카메라도 보고 있고. 30년을 제가 기자 생활 30년 중에서 내가 미안하지만 대전에서 나처럼 또 서울에서 15년 하고 대전에서 15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다 지역에서만 했어. 내가 큰 그림도 볼 줄 알고 작은 그림도 볼 줄 알아. 서울에서 큰 그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면 못할 수 있는 기자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냥 뭐 말로 잘하는데 내가 남이 이 부분은 잘 가고 있구나 못 가고 있구나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어? 동의하고. 그거는 선의원은 금방 알아들었어. 알았어요. 선의원은 국회에서 4년 했지만 나는 기자만 32년째예요. 32년째. 저 정재학 이사장님에 대한 본인 자랑을 금방 알아들었다. 알았어요. 근데 저게 근데 너무 저게 센 공약 아니에요? 아니. 저게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냐면 권 시장이 직접 임명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 같으면 뭐 시비가 돼. 근데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이제 청문회 요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왔다. 올리면 뭐 바로 그럼 시장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표결해서 의회에서
부결하는 빠르겠다. 것도 아니고 의견만 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럼 부정적이다. 시장은 인사위원회, 그 선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선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선정위원회의 의상도 문제가 돼요. 시장도 물론 문제가 돼요. 시장이 둘 중에 하나를 골로 초이스를 한 거 아니야. 그냥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고를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 다 안 돼. 다시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더라도 고르는 순간 그렇죠. 아는 거죠. 자기 책임이지. 자기의 책임성이 거기에 이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저게- 처음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결정은 시장이 그래서 했냔 말이야. 정지학 응? 그것도 이사장의 아니라는 거 아니야? 예언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 봐. 아니 정리를 해. 마지막 결정을 시장이 했다는 얘기야 두 사람 중에? 그건 하지. 그거는 예,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 그 예. 위원회에서는 2명을 추천을 해요. 복수 그래, 추천을 하고. 복수 복수 추천을 추천해서 하고. 이렇게 한 명을 해서 이제 인사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거지. 김학일 후보자는 낙하산이고 예, 떨어지는 이명환 사람 후보자는 그렇게 두더지야. 그래서 올라갔고 낙하산이고. 근데 위에서 안에서.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이게 뭐 위원회인가 그거 있어도 이렇게 시장이 하고 싶은 사람을 찍어서 위원회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거의 시장이 하는데 지금 이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찍지는 않았어. 2명 중에 1명을 선택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어떤 선택이 작동을 한 그래서 거고.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잘 모르는데 둘 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캔슬 하고서 다시 하자. 뭐 이렇게 했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모르지만 그냥 내가 이 사람 감으로 찍겠다. 뭐 그냥 응? 페이퍼 가지고서 경력 가지고 찍는다. 이럴 만큼 마케팅 공사가 이렇게 그냥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역동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마케팅 공사가. 아, 진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하던 거 하면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 새로운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마케팅 공사 이사장이 이것저것 하려고 또 나섰다가 계속 더 휘말려. 아, 우리 저기 자, 일단 그래도, 우리 정재학 이사장님 그 현장 은퇴 예, 뭐 얘기 될지 말지를 얘기 하나만. 나는 청문회를 그러면 아니야. 주의 있게 지켜봅시다. 그게 아니라 얘기 하나 많아.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폐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배대기 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